봅시다. 그러니까 얘기를 잠깐 할수 떨어졌어. 오? 분필이 다 떨어졌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미적분을 할 건데 수목 토일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목요일이잖아. 네. 오늘 목요일이야. 그래서 목, 토, 일, 수, 목, 토, 일, 수, 목 이렇게 할 거야. 9번이야. 왜냐면은 23일이 금요일이니까 22일이거든, 이날이? 네. 22일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거야. 네. 9번이야. 그래서 9번을 수업을 하는데 9번으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너도 네. 한지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잖아.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할 거거든? 네. 처음부터 할 거고 중간고사 범위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럼 어디까지죠? 그 기정물리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보통 중간고사는 보통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너 처음 하는 거 아니고 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고 이거 앞에 교과서 갈 거고 교재비는 5,000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 책 처음 앞에 보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잖아. 오늘은 수열의 극한을 할 거고 그 다음이 급수. 그 다음부터 이제 미분다감에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충분히 다 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근데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아서 문제기는 해. 설명할 게 좀 많아. 숙제는 이 앞으로 교과서 교재가 뒤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 네. 근데 연습 문제는 숙제 안 내줄 거고. 네. 그래서 숙제는 보기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위에 필수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확인 문제, 유제 문제 같은 게 있어. 네. 진도 나가는 데까지, 그것까지. 제발 얘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 애들이 숙제를 하면 얘를 안 풀어. 이 얘를 왜 풀어야 되는 건지 알아? 얘를 풀어야지 뭘 배웠는지가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문제 문제. 그리고 앞을 교과서 문제 자체가 내용이 쉽지가 않아. 저 노트에 분명 칸이 없기 때문에 노트에 해야 돼, 숙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잔소리인데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 단원으로 보는 게 맞죠. 미적분이라는 단원 자체가 기호가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호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니네가 나중에 가면은 이거 조금 속인단 말이야. 그 기호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을 풀 때는 당연히 배우고 쓰면 되잖아. 근데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은
이제부터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한다는 거야. 얘네들. 기호도 적분 주체도 T, S, 막 X 다 섞여서 나온다고 지금. 무지 헷갈린단 말이야. 본인이 그거를 자꾸 써야지 자기가 구분하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기호를 잘 써야 돼서 풀이를 막 쓰면 안 돼. 그래서 걱정이야. 숙제 답만 팍팍팍 구해갖고 오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 아무튼 숙제 그래서 좀 잘 챙겨 오고 수요일에 그전부터 시작을 하자. 시간은 7시부터 10시예요. 평일은 당연히 7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1시부터 1시 반부터 4시. 됐어? 자, 수요일 극한 이야기를 좀 하자. 수열의 극한은 말 그대로 수열에서의 극한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수열 기억나지? 등차 수열, 등미술, 뭐 그딴 것들. 수열은 보통 이렇게 나타내. 집합 표식으로 나타내네. 귀찮으면 A만 쓰는 경우도 많아. 자, 수열이고 그 안에 그 수열에 원소들이 들어가야 돼. 원래는 집합 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귀찮아서 수열에서 보통 생략을 한다.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 이렇게 갈 거야. 그치? 야,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야. 그럼 n번째는 있을 거 아니야? 네. 1번은 n번째. 기억나니? A 플러스 그런 거 몰라? 공차가 얼마야? 2요. 공차가 2면 2n이야. 네. 그 다음에 1로서 이거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야. 무조건. 1차식인데 공차가 그 1차항이 개수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걸 A 플러스 그걸로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됐어? 자, 이때 이 수열을 끝없이 가게 되면 한마디로 무한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무한번째 항, 저 끝에 있는 얘를 찾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불러. 이해됐니? 그래서 쟤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수열의 극한의 특징이야. 함수의 극한보다 편한 이유가 뭐냐? n이 무조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영어로 그런 게 없어. 수열은 어차피 정의역을 정해서만 쓰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첫 번째 항에 1 집어넣고 두 번째 항에 2 집어넣고 세 번째 항에 3을 집어넣고 차이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다른 게 궁금하지가 않아. 무한대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일반항을 쓰든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극한을 조사를 할 거야. 극한을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지.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수열의 극한의 결과. 크게 구분 지으면 극한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 수렴 아니면 발사력. 수렴한다는 건 뭐니?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 가는 상태를 수렴한다는 거.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 가는 거. 그래서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일정한 값을 수렴. 극한값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극한은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극한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가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때 생기는 일정한 값을 극한 값이라고 얘기한다. 자, 두 번째는 발산이야. 발산은 뭘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무한대로 가든, 양의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거기에 황제 극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진동이 있어. 이 발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걸로만 극한 지으면 사고의 한계가 생겨. 이 수열의 극한에서 참거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참거진 문제에서 그 거짓인 예, 발레로 쓰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진동이야. 진동은 절대 수렴이 아니라 뭐다? 발산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거 여기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떤 수열이 있어. 응? 이 세 개의 수열이 있어. 세 개의 수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쳐봐.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수렴하냐? 얘가 예를 들어 2로 수렴해. 얘가 5로 수렴한다고 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 차이도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수렴해야 되지. 수렴이라는 전제가 깔리잖아.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나온 적이 없어. 2하고 5 사이에서 진동할 수도 있잖아. 얘가 이렇게 3, 4, 3, 4, 3, 4, 3, 4, 3, 4, 3, 4, 3, 4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 자, 진동 하나만 만들어보자. 진동 하나만. 진동. 어떤 수열이 진동할까? 자, 얘는 당연히 처음에 마이너스 1랑 1,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딱히 어떤 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진동처럼 보이지만 수렴하는 애도 있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0,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진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결과는 수렴, 발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수렴할 때는 극한 값을 구하기 장애미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 가니까 극한 값을 구할 거고, 발산할 때는 수렴하지 않는 상태고 그 수렴하지 않는 상태 중에 뭐냐에 따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게 생겨. 이런 상황. 됐죠? 11쪽. 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극한의 기본 성질. 극한의 기본 성질은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열이기.
수렴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막 공식 쓰면 안 돼. 오케이? 첫 번째는 리미트. 아니다. 하나로 다 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이 각각의 수열이니까 수열이 여러 개가 등장하겠지?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었다. 근데 얘네 둘 사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계산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계산해보자 보니까 아씨 따로따로 계산하고 싶은 거야. 원래 이 기호상 얘네들을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칸을 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랬더니 너무 힘들어.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따로따로 계산하고 싶어. 그럼 그때 뭘부터 확인하냐? 따로따로 했을 때 얘도 수렴하는지 얘도 수렴하는지 확인을 해. 근데 둘 다 수렴이 된다면 그때는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한 거야. 왜 전제가 중요하냐? 너네들이 우리가 보통은 문제를 풀려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계산하면 안 되는 애들이 나왔는데 그걸 계산을 해버린다고 했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돼. 나는 얘네 둘이 수렴했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이 수렴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무조건 따로따로 할 수 없어.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보자. A번이 나와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n을 구하라고 했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얘 무한대로 가면 n 무한대로 가면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해. 얘는 둘 다 수렴하네?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니까 얘 수렴한 값이 3이고 얘 수렴한 값이 2니까 그냥 3분이라고 계산하면 상관이 없어. 두 번째 상황.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얘가 수렴을 안 하지.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걸 뭐야? 그럼 얘가 수렴 안 한다고 해서 이걸 곱한 것도 수렴 안 하는 거야? 없어.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걸 그냥 먼저 곱해서 이렇게 적어. 그러면 얘는 얼마로 쓰면? 1. 그러니까 얘가 수렴 안 하고 얘가 수렴하는데 그럼 얘가 수렴 안 하고 얘도 수렴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중요한 건 우리는 수렴을 안 한다고 하면 각각의 수렴을 안 한다고 하면 얘를 곱한 것도 수렴 안 하는 도장은 없다.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가 수렴 안 하니까 안 돼요 이게 아니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얘가 수렴이고 얘가 수렴이면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 것도 수렴이 된다만 아는 거지. 수렴이 안 되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확실히 아는 것만 외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건 각각이 수렴하는 두 아이를 계산하면 수렴이 되는데 그럼 각각이 수렴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은 다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돼.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 식을 변형시켜야 된단 말이야.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양을 체크해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몇 가지 유형을 외워버리는 거지. 자, 그걸 뭐라 그러니? 부정형이라고 부르지. 자, 부정형은 부, 아닐, 정해진 형태가 아니다 라는 뜻이야.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정형은 수렴이나 발산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형의 극한은 결과적으로 부정형의 식을 정형의 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 식변형을. 그래야지 내가 그걸 판단 내릴 수가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부정형을 정형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유형 몇 가지를 외워버리는 거지. 자,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없는 부정형의 형태 중에 첫 번째 형태야. 첫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어. 이 무한대가 빨리 커지면 결국 얘는 무한대가 돼. 차이는 벌어지니까 차는. 얘가 빠르면 빼는 게 커지니까 결국 마이너스로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의 차가 둘 다 무한대로 가지만 차는 일정하게 나올 수도 있어. 계속 3 빼기 1, 4 빼기 2, 5 빼기 3 이러면 계속 차는 얼마야?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부정형이야. 자,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부정형의 첫 번째는 다항식인 경우. 최고차 안으로 묶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잘 안 써. 왜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상세 극한에서 할 거야. 했었잖아. 이렇게 나오면 x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얘가 크니까. 그치? 그걸 찾는 방법이 이거야. 뭐냐? 얘를 2x 세제곱으로 묶으면 x 세제곱만 묶자. 묶으면 얘가 2 마이너스 x분의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결국 얘는 0이 된단 말이야. x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판단했어. 그러면 차수만 보면 판단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우리는 가면 이제 지수도 할 거고 로봇도 할 거란 말이야. 그때 가면 이걸 생각해야 돼. 최고차원으로 묶어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큰 놈으로 묶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볼까? 3의 n제곱, 5의 n제곱이 있고 리미트가 있어. 이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그럼 이거 뭐 한다? 5를 묶는다? 5의 n제곱. 그럼 얘가 5분의 3의 n제곱 빼기 1. 그럼 얘가 n이 무한대로 뭐가지고 가?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놈으로 묶어라. 옆에 놓고. 여기까지 됐지? 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리식도 많이 나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런 식으로. 무리식이면 뭐하니? 유리야. 분모의 유리야가 아닌 거 알지? 분모인지 분자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없애는 유리야. 됐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우리 유리야를 해. 우리 보통 차수 유리야잖아. 차수 유리야. 세도차의 개수분의 개수로 쓰여. 그지? 근데 원칙, 얘도 원칙은 알아야 돼. 원칙은
분모의 가장 큰 놈으로 분자 분모를 더한다? 나눈다. 원래는 원칙은 이거야.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냐? 제일 많이 나온 거를 0분의 0 꼴. 자, 0분의 0 꼴. 유리식이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하는 거지? 유리식이면 뭐해? 맞나? 유리식분에서 약분을 시켜버리잖아. 0 되는 걸. 0 되는 원인을 없애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유리식이면 유리야. 글씨 좀 잘 쓰고 싶은데 카메라 좀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자, 마지막 이건 어쩔 수 없어. 0 곱하기 무한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0은 0이 아니야. 진짜 0은. 진짜 0이면 0 곱하기 무한대 얼마지? 0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0은 0으로 가는 거예요. 0이 아니고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 여기 말하는 거 다 0으로 가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한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래는 0으로 안 썼고 0보다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썼었어. 근데 요즘엔 그런 걸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나와버려. 그래서 나도 그냥 하기는 하는데 좀 찝찝하겠네. 오케이? 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히 늘어나고 곱하다 보면 수렴할 수도 있어. 왜? 얘가 봐봐. 0.1, 얘가 10, 얘가 0.01, 얘가 100.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얘는 계속 커지지. 근데 계속 값은 일정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빠르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얘가 빠르면 0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는 특정한 형태는 없단 말이야.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 친구는 통분이야. 그냥 적절하게 식을 바꿔보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주로 통분이 제일 많아. 뭐야? 됐어? 네. 이 정도는 적자. 11페이지에 적어 책에다가 그냥 아니면 13페이지에 적든 책에 다 나와. 근데 책에는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념을 깊게 다룬단 말이야. 이 책은 앞을 교과서가 좋은 게 내용이 되게 자세하고 그래서 좋긴 한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봐.
이쁘게 좀 써라. 14페이지에 보기 5번에 1번 나누면 틀지. 네. 14페이지 보기 5에 1번. 답 맞지? 답 밑에 있는 거 알지? 네. 이거 답안지 없다. 답안지 다 밑에 있으니까 이거 답은 답이 없었네. 함수 극한이랑 내용이 다른 게 없잖아.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 아니 뭐가 들어간다 나. 이거밖에 없어. 자, 극한의 대소관계와 샌드위치 정리. 첫 번째 극한의 대소관계. 자, An과 Bn 중에 항상 Bn이 크대. 근데 극한을 구해봤더니 극한을 구해도 웬만하면 Bn이 커. 근데 뭐가 있어? 같아질 수도 있어. 네. 이거 이번에 함수의 극한이긴 했는데 몇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 참고지 문제로 나왔는데 틀렸어. 아 진짜. 자, 예시 1번 예시. AN, BN. 자, 얘가 3 마이너스 n분의 1. 얘가 3 플러스 n분의 1. 그럼 당연히 얘는 수열에서는 n같이 음수가 수는 없잖아. 양수니까 때려줘도 얘가 작고 때려줘도 얘가 커. 하지만 극한거는 우리가 얼마나? 3이 나온다. 이해되니?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얘가 크면 극한권에다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갖다가 추가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비행이 큰 건 달라지지 않는다. 자, 얘랑 얘가 크기 성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극한을 그렸더니 A는 극한값과 B는 극한값이 왜? 같대. 그리고 그 값이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사이에 끼어있는 얘는 극한값이 뭐밖에 나올 수가 없다. 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얘도 알파가 나왔고 얘도 알파가 나왔으니
얘네들은 극한 보냈을 때 얘랑 얘 사이에 나와야 되잖아. 알파랑 알파 사이에 숫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얘는 어떤 상태가 되나? 이거에 얘 능이 붙은 상태가 된 거고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알파 달랑 하나밖에 없다. 이 샌드위치 느낌 가지 샌드위치. 진짜 이름이야. 진짜 이름. 아 진짜. 처음 만든 애가 진짜 샌드위치 전문가로 만들었어. 영어로 샌드위치. 됐어? 네. 보기 6번 보자. AN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그 식을 만들려는 애들이 있어. AN을. 아니 몇 천지도 안 나는데 식을 왜 만드냐고. 식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대부분 다항식이 많이 나와서 애들이 자꾸 식을 만들려고 해. 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애초에 자체가 우리가 그게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식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변은 3으로 수렴하고 오변도 3으로 수렴하니까 AN도 3으로 수렴한다. 결국 그냥 그거잖아. 보기 7번이 제일 딱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거. 식이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구하는 게 AN이다. 그럼 나는 AN이 주인공이니까 AN을 만들어야 된다. 그지? 양변 N으로 나눈다. 좀 복잡하게 가면 이제 식이 더러워지겠지? 식이 더러워지는데 애초에 방법 자체는 변하지는 않아. 오케이? 16. 어, 16쪽에 쓸 때가 있나? 있나? 16쪽에 쓸 때가 뭐 빨간색 이런 거 없냐? 펜이요? 좀 써달라고. 네. 자. 자, 극한에서 나온 참거진 문제 중에서 창의 명제. 그럼 굳이 창의 명제를 왜 지금 적으라고 하냐? 왜 봐? 왜 외우라고 할까? 아니. 창이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된 거잖아. 아 네. 창이잖아. 아 그럼 그건 맞는 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공식이 되는 거야. 아, 착한 써야지. 글씨를 잘 써야지. 다섯 개나 넣을 거야.
첫 번째 거. 자, 합이나 차가 나왔어. 두 수열. 개수는 붙어도 상관없어. 여기는 다 마찬가지야. 개수는 얼마가 있고 상관은 없어. 자, 더하기 빼기를 하는 두 수열이 있다. 근데 더하고 뺐을 때 수렴했다. 이런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도 수렴이 확실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수렴하는 극한값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가능했었잖아. 극한의 비문성질이. 각각의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수렴 상태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야지 각각 계산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각각 가능하지 않으면 수렴하는 모양으로 내가 식별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는 거야. 얘가 수렴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그래야지 공식처럼 얘를 사용해서 그냥 풀 거니까.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도 수렴.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두 수열을 더하고 빼고 했는데 둘 다 수렴했지? 둘 다 수렴하면 어차피 A, 얘는 무조건 각각 다 수렴이 돼. 왜?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 원래 이렇게 풀어. 이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수열과 이 수열은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뭐만 나와? 2AN이 나오지. 그러니까 AN을 볼 수가 있어진단 말이야. 그럼 개수가 뭐가 있건 상관은 없어. 왜? 개수는 배수니까 실수를 한 다음에 배수한 다음에 더하고 빼면 무조건 AN이고 B이고 하나를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곱할 때 곱하는 게 수렴했어. 그지? 그럼 곱하기니까 이건 A, B는 역할이 동일해. 나누기는 분모냐 분자가 다르잖아. 근데 곱은 똑같아. 이런 상태에서 하나가 수렴했대. 근데 반드시 그 하나가 뭐가 아닌 수렴해야 돼. 0이 아닌 수렴을 해야지 나머지 하나도 수렴하는지 확실히 알아. 이게 참고지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 왜? 뭘 빼고? 이걸 빼고. 그럼 거짓이거든. BN이 0으로 갈 땐 수렴하지 않아. 알아듣겠어? 자, 이거 증명하는 거 해볼게. 자, AN 곱하기 BN을 새로운 수열의 CN으로 놉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얼마나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BN이 0이 아닌 수렴에서 BN이 어찌됐건 수렴한다고 했고 내가 조사하는 건 AN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N을 구하면 AN은 BN분의 CN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조사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CN이랑 어차피 같은 거고. 그럼 얘를 조사하면 되지? 근데 얘를 조사할 때 얘는 알파야. 근데 얘가 0이 되면 발산하지. 그렇기 때문에 BN이 0이 되면 아니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AN을 구할 때 BN이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분모는 분모가 수렴하면 분자는 무조건 수렴해. 왜? 얘를 CN으로 치환했다고 쳐. 그럼 AN은 결국 뭐가 돼? BN 곱하기 CN이 되잖아. 곱하기가 되니까. 분수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얘네? 자, 얘 분자가 수렴하면 분모도 수렴하는데 단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왜? BN을 구하려면 얘를 CN으로 치환하고 BN은 뭐 보낼 거야? CN분의 AN. 그럼 그 CN이 얘지. CN 값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필요한 거야. 얘가 CN이 분모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참고짓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계산해버린 거란 말이야. 왜? 얘가 0이 아닐 거니까.
뭐라고 생각해? 너는 평상시에 쓰니까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있어야지만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수학이 뭐가 문제냐면 얘는 봐봐 우리가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참이야 버릇이야.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참이냐? 이거 0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 제곱이니까 양수지라고 생각하고 풀잖아. 근데 참고치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이 치환해서 이렇게 놓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다 확인이 돼. 어떤 천 가지 문제도. 그리고 하나 써. 발전 문제, 유제 문제.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물론 쉽게 풀어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한 개, 몇 개나 나오면 두 개가 나오면 걔네들을 쓰고 있는 AM, BM도 모두 뭐하나? 그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AN도 수렴하고 BN도 결국은 수렴할 거라는 전제를 가요. 근데 서수렴은 그렇게 쓰면 점수 못 받는다. 그래서 AN이 알파가 나올 거고 BN이 베타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이 베타가 얼마? 그 다음에 얘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 영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개수를 맞추려고 여기에 두 배를 해줘. 양면에. 그럼 개수가 맞지? 그리고 둘 다 수렴 상태지? 수렴 상태에서 10과 10을 빼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면 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얘랑 얘를 계산해 주는 거. 얘는 간단해. 이거 둘이 더하는 거 나와 그냥.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로 억지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됐죠? 딱 발전 문제 2번 보자. 얘는 수렴하니 안 하니? 하지?
n자가 자꾸 커지든가 작아지든가 자꾸 자, 얘를 풀 거야. 얘를 풀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뭐야? AN이 뭐를 안 해? 수렴을 안 해. 그럼 AN이 수렴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B에는 과연 수렴을 할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면 일정한 값을 하고 무한대에서 일정한 값을 빼는데 그 수렴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B에도 어떨까? 발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이 돼서. 그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없어. 왜? 그 무한대라고 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약분해서 1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무한대라고 하는 건 커져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커져가는 상태는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싸움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수렴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억지로 수렴하는 걸 만들어야 돼. 응?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상태는 안 되니까 내가 뭐 하지? 이렇게 해서 뭐 해야지? 분자 분모를 AN으로 나눠볼까? 그러면 AN으로 나눠볼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됐어? 네. 아니 AN이 되겠구나. 그러면 A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얘는 1이니까 얘만 남겠네? 네. 그럼 얘만 남으니까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를 안 썼으니까 얘를 갖고 뭔가를 하면 답은 나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억지로 모양을 수렴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어떻게 생각하자라고? 수렴하는 애들로 이루어지면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를 만들자. AN도 수렴 안 하고 BN도 수렴 안 하지. 근데 AN 빼기 BN은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AN 빼기 BN이라는 걸 여기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치환해. AN 빼기 BN을 뭘로? CN으로 치환을 하면 CN은 3으로 수렴을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난 여기서 CN을 쓰고 싶은 거야. 그리고 BN에 대한 정보는 없어.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건 사실 아니지만 일단 힌트는 없어. 그래서 힌트가 AN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굳이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나왔는데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하고 해서 여기를 BN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안 쓰기로 하는 거야. 이 식에서 BN은 안 쓰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왜? BN을 구하는 거야. 네. 그래서 BN이 AN 빼기 CN이 되지. 그리고 이거를 BN에다가 여기다 넣어버려. 그럼 내가 수렴하는 CN과 수렴하지는 않지만 내가 무한대로 가는 AN 이 두 가지로만 이 식이 바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살펴보면 AN이 무한대로 갈까? 무한대로 돼?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당연히 차수직을 하든 아니면 분자 분모를 가장 큰 놈으로. 얘는 가장 큰 놈이 누구야? 분자 분모를 AN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AN분의 1, 2 마이너스 AN분의 2CN 플러스 AN분의 이렇게 되지. 결국 AN이 이거한테 가니까 이거 얼마나? 이것도 0. 얘는 3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뭐가 들어가니까 결국 얘도 0. 그럼 이거. 이런 논리인 거야. 알아듣겠어? 응? 자, 해보자. 4번 해. 이 문제는 중요해서 4번도 시키고 6번도 할까요? 여기서 같이
나오니? 잘 봐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 방법이. 근데 무한대가 나오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 친구를, 응?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잠깐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걸 AN으로 묶어보자. AN으로 묶어보자. 얘가 1 마이너스 네. 그럼 얘가 먼 데로 갔지. 얘가 먼 데로 갔는데 얘는 모르겠고 얘가 어디로 가야지 이게 수렴이 가능해? 요걸만 넣으면 없어.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해서 뭐를 해서 수렴하는 경우는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지?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는 얘기야. 얘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b는 얼마나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a가 나오는 거야. 흘리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네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 그걸 이용하면 AN분의 BN은 1이 나와야지. 그럼 BN분의 AN이 1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거야. 자, 몰라요 하기 전에 방법을 아는 것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것저것 해보면 돼. 18쪽은 그냥 넘어갈 건데 무한대 꼴이야. 되게 잘하잖아. 그지? 시험 문제 8번 같은 건 자주 나와. 근각에서 자기 직접 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자, 그 다음 19쪽 무한대 꼴인데 수열의 합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니? 첫 번째. 이것도 거기 어디가 저거?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오케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n 이걸 시그마로 쓰면 어떻게 되니? 아니 여기까지 K가 1부터는 K에 대해서 여기다가 K에 1부터 N까지 들어가잖아. 1부터 N까지 넘어가면서 더해라 줄 수 있잖아. 얘가 2분의 N 플러스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는 방학 때 힌트는 어려운 문제
제대로 또박또박 푸는 거야, 저거. 스트는 쉬운 문제 풀 필요 없어. 어려운 문제 또박또박 푸는 연습하고, 그리고 수원, 무조건 수원 해야 돼. 방학 때 안 하면 너 나중에 할 시간 없어. 수원 해야 돼. 진짜. 자, 시그마 해결부터 n까지 해결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키는 없고, 씨. 이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야. 하나만 가자. 하나만. 뭐가 되냐? 시그마. 봐봐. 이거는 원래 이거 전개해서 K제곱 더하기 K 한 다음에 결국 얘랑 얘를 구해야 돼. 더한 거야. 그 정리하면 이렇게 돼. 3분의 n 플러스 1 등차수 정의 등차수 정의 1.5 그만큼 맞추면 등차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의 뜻이야.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값은 N에 얼마를 넣어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상수고 그러니까 내용이야. 그래서 일정한 수가 한글은 되게 미흡해. 왜? 한글로 설명을 할 게 다 풀어서 말하잖아. 그때 수학은 원래 모토가 뭐야? 기호로 정의된 학문이야. 애초에 기호를 써서 줄임말 쓰듯이 나타내는 게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왜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풀어야 돼. 풀어서 설명해. 그러면 걔는 수학 잘할까? 말이 안 되잖아. 수학 자체가 원래 그걸 줄여서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내용은 알겠어. 근데 문제 못 풀어.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의 가공대항의 특징이지? 가공대항의 두 배가 양옆에 합과 같다. 그러니까 가운데항이 양옆 항의 평균과 같다. 산술 평균. 자,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이거? 이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씨. 이거? 얘네 대한 몇 천씩? A가 뭐라고? 잘하고.
그리고 B는 몰라도 A 플러스 B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합항이 나와야 된다. 이걸 안 쓰진 않지만 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된다고. 이거는 그냥 등차에만 쓰는 거잖아. 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어떤 봐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3차함수가 3차함수 fx가 어떤 다항함수 gx랑 만나는 교점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럼 gx가 1차 함수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얘가 등차수열이 나오려면 얘네들의 규칙이 1차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gx가 몇 차인지 안 나와도 gx가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라는 게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꼴랑 이것만 맨날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Sn. 등차수열의 합 Sn. 그 뭐냐? 모르는데. 2분의 n 가로 2a 더하기 n 마이너스 뭐 그거 있잖아. 나 그거 몰라? 네. 등차수열합은 두 개만 외워. 2분의 n 첫항 더하기 끝항. 등차수열은 처음과 끝을 더하는 게 계속 나오다. 근데 처음과 끝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더해가면 n개가 아니라 2분의 n개다. 숫자가 n개는 당연히 두 개씩 묶었으니까. 두 번째 an제곱 플러스 bn.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물선을 그리면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거 이용한 것도 아니야. 당연히 여기서 A는 공차 아니야. 공차의 반이야. 그리고 당연히 A 더하기 B는 뭐야? 첫항이야. 왜? N에다 1 넣어서 A 더하기 B가 나오잖아. 그럼 S1이 되는 거지. S1이 A 더하기 B지. S1은 뭐야? S의 뜻에 따라 첫 항까지 하지. 첫 항까지 하면 첫 항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A1과 같아. 됐죠? 요거 먼저 적고 잠깐 쉬자. 오늘 요거 문제 풀어보시려고 했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